총선 참패 후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국민의힘 원로들이 정부와 당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됩니다. 참패 원인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이다.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뭐랄까 좀 강행하는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그 방감을 좀 산.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후임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거나 여야 협치를 가능하게 할 정무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여야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는 분, 그리고 진정한 소위 국가 운영의 철학도 있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초선 당선인들은 수직적 당정 관계가 달라질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직적 관계가 좀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정이 더 좀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춰졌던 그런 모습들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초선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아닌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 형식이 소통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쓴소리는 쏟아지고 있지만 잇따른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인 쇄신책은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당의 변화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러도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낙선자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 발 늦은 그런 판단 그리고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어떤 독선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선거는 지났고 3년 후에 우리의 대선에 꼭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우리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정권이 뺏길 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고 우리 당도 유능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당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런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언을 해야 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직언을 하는 그런 당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집권 여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차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의석은 적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야당과 늘 대화를 해나가고 협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당으로 바뀌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윤재옥 권한 대행을 위시한 우리 당의 지도부들은 대통령도 당 야당의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대위라든지 그런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정부 들어서서 비대위가 3번 했습니다. 이제 비대위, 비상 이런 거는 없어되었고 조기에 전당대회를 치루어서 국민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의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정권을 잡았던 그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 철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좀 진행했으면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이 있구나. 지금 이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가지고 전체적인 언론을 보면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이게 다 보니까 일관적으로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불통의 이미지를 갖지 않았다. 뭔가 좀 직접 기자회견을 좀 자주 해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 기죽지 말고 대통령이 이제는 그때마다 좀 기자회견을 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참패 속에 살아남은 여당 당선인 108명이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역구 90석의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18석을 확보한 국민의 미래는 당선자 총회를 열어 합당 결의와 함께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힘겨운 선거를 치렀던 수도권 당선인들의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우리가 왜 선거에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수도권 지도부 구성론과 함께 낙선자들의 의견을 들어 패배 원인을 성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140여 명의 낙선자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다면 현 정부 들어 벌써 4번째인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2달 정도 존속을 하는 비대위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그런 비대위인데 여당 사상 이런 식의 참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혁신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새로운 얼굴이 돼야 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겸직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그러나 야권이 벼르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 등의 원내 전략 마련이 시급한 만큼 윤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거 승리만 하면 그게 다 해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 초선 당선인들과 상임고문단을 잇따라 만납니다. 이후 총선 낙선자들과도 간담회를 연 뒤 차기 지도부 구성 방안을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